퇴직 후 하루의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채널을 돌리며 시간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웃음소리가 들려도 그 안엔 내가 없다는 느낌. 오늘 이야기는 그런 공허 속에 갇힌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건강도 돈도 있었지만 결국 외로움이라는 벽 앞에서 무너졌던 한 의사의 은퇴 후 삶입니다. 그는 59세 내과 의사였습니다. 수십 년간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학회나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의 삶은 늘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은퇴한 다음 날 세상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그를 찾던 환자들도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시간이 너무 많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아침 뉴스를 보며 하루를 열었고 점심엔 드라마를, 저녁엔 예능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10시간 그 이상을 TV 앞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시청자가 된 인간이라고 자조했죠. 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개업으로 모은 자산과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 수익까지 있어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하루에 할 일이 없고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사라졌다는 그 사실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늘 누군가를 돕는 존재로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잃은 깊은 허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동창 모임과 지역 의사회 모임에 나가보려 했지만 오랜 시간 바쁘게 살아온 탓에 관계는 이미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함께 웃던 동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말 한마디 하지 않는 하루가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TV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맞춰 웃고 드라마 속 대사에 혼잣말로 대꾸하다 보면 마치 자신이 그 안에 속한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방송이 끝나면 집안엔 다시 정막만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위기는 관계의 단절이라고. 재정보다 건강보다 더 빨리 무너지는 것은 사회적 연결감입니다. 일터에서의 관계가 사라지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자신이 늘 주도적이었던 사람일수록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행위 자체가 어색하고 자존심이 상하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취미든 봉사든 작은 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의사는 이후 지역 복지센터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이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를 기다려주고 그의 말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TV를 보는 대신 사람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니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덜 무섭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은퇴 후에도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가?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이 좋아도 그 의미가 사라지면 삶은 텅 비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전부터 일 외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직업이 아닌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영역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든 글쓰기든 지역 커뮤니티든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 주는 사람이 되는 경험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작은 자원봉사라도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은퇴 후 자존감을 지탱해 줍니다. 셋째, 하루의 루틴을 다시 짜야 합니다. 일할 때처럼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하루 10시간 TV 대신 1시간의 산책, 1시간의 독서, 1시간의 대화로 채워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 59세 의사는 지금 다시 웃습니다. 여전히 병원 대신 봉사 현장에서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사람을 만나는 시작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온기 그리고 나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 연결감입니다. 퇴직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살 것인가다. 돈은 시간의 문제지만 존재의 의미는 철저히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깊은 공허는 경제적 결핍이 아니라 사회적 단절에서 온다. 59세 의사의 이야기는 그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했지만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는 순간 자신의 존재 이유도 함께 사라졌다. 직업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였다. 그 통로가 끊어졌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되었다. 은퇴 후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는 감정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잔인한 고립이다. 특히 평생 사회적 지위와 역할로 인정받아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의 고립감은 훨씬 더 크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인간관계를 미뤄뒀고 일의 성취로 자존감을 유지했지만 일이 사라진 순간 남은 것은 공허뿐이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역할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하루의 목표가 사라지고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사라졌을 때 사람은 자신이 사라졌다고 느낀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새로운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그것은 반드시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지역의 독서 모임에서 책을 나누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일처럼 작은 실천이 내 존재를 다시 사회 속에 위치시키는 시작점이 된다.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에도 사회활동을 유지한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봉사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이 단순한 취미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다시 불리는 이름을 얻게 된다. 아버지, 의사, 상사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으로 불릴 때 인간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휴식의 시기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쉰다는 건 피로가 쌓인 몸을 회복하는 것이지 삶의 이유를 멈추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은퇴는 또 다른 형태의 일을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다. 59세 의사는 처음에 TV로 시간을 채웠지만 결국 봉사로 마음을 채웠다. 그는 말한다. 다시 사람을 만나야 제 인생이 살아나더군요. 의사로서의 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제가요. 노년기에 들어서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 욕구 사이에서 갈등한다. 혼자 있고 싶다는 욕망과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욕망이다. 전자는 자유를, 후자는 의미를 준다. 그러나 의미 없는 자유는 곧 고립으로 변한다.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끊는 사람일수록 외로움은 빠르게 찾아온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사람들은 건강도 정신적 안정도 오래 유지한다. 일본의 장수 마을을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수준보다 정기적으로 타인과 교류하는 횟수가 노년기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였다. 특히 은퇴 직후 3년은 인생의 균형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시기다. 이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가 이후 20년의 삶을 결정짓는다. 하루의 루틴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시간은 적의 얼굴로 다가온다.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무의미한 인터넷 서핑은 처음엔 위안이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마비시킨다. 반대로 반복적이고 목적이 있는 활동은 뇌의 활성을 유지시키고 우울증을 예방한다. 단순히 심심하지 않게 사는 법이 아니라 다시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행복을 좌우하는 세 가지 조건을 꼽는다. 첫째는 건강한 신체, 둘째는 안정된 재정, 셋째는 지속적인 관계다. 그런데 이 셋 중 가장 빨리 무너지는 것이 관계다. 몸은 꾸준히 관리하면 회복이 가능하고 돈은 줄어도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계는 단절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인간관계는 저축이 아니라 순간의 교류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대화, 오늘의 만남이 없으면 내일의 관계는 없다. 59세 의사의 사례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늙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인생 후반기의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관계의 네트워크다. 그것은 몇 명의 친구가 있느냐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로 결정된다. 그 한 사람과의 대화가 하루의 고립을 막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일으킨다. 은퇴 후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많은 이들은 사람 대신 물건과 시간을 채운다. 더 큰 집, 더 좋은 TV, 더 긴 여행으로 공허를 메우려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같은 적막이다. 인간은 관계로만 따뜻해지는 존재다. 돈이 부족하면 불편하지만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은퇴 후 준비의 핵심은 인간관계의 재설계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 이야기를 건네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짜 은퇴 설계의 시작이다. 59세 의사는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환자가 아닌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어요. 그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은퇴는 있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다. 이를 통해 맺었던 관계가 끝나면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다시 쌓아야 한다. 그 과정이 때로는 낯설고 느릴지라도 그 안에서 인간은 다시 살아간다. 결국 은퇴 후 진짜 위기는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혼자 사는 것을 자랑처럼 말하지만 인간은 결코 혼자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은 나 혼자 이뤄내는 성취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온기 속에서만 존재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은퇴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다. TV 화면 속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대신 내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삶은 다시 시작된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교훈이자 시청자 모두가 공감해야 할 메시지다.